유하,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회계 기간할 때 회계는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이제 회계 거래가 시작해서 장부를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어떤 하나의 순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처음에 발생을 해서 기초에 마지막 기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이 한 사이클을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고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말에 끝나면 다시 기초로 시작해서 또 회계의 순환 과정이 또 시작되는 거겠죠. 이 일련의 절차를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고 회계의 순환 과정 전체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에서 거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모든 거래를 우리가 다 장부에다가 기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하였다라고 먼저 파악을 하고요.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었죠.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분계장에다 분계한 것을 계정 과목별로 따로 모아서 보기 위해서 원장, 모든 계정이 모여있는 총계정 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전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년 내내 계속 주구장창하게 되는 장부기입이 되겠어요. 그리고 장부기입을 계속 하다가 기말 시점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한 회계기간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오면 결산이라고 하는 마무리 단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에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결산을 준비하는 결산 예비 절차. 두 번째, 결산을 하는 이유의 메인인 결산 본 절차.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차변과 대변에 계속 원장하고 분계장에다 기입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기입을 정확히 기입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표를 먼저 작성을 해서 장부 기입이 잘 되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산표라고 하는데요. 시산표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이 안 맞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한번 찾아서 수정을 해야겠죠. 자, 시산표를 작성해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모두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회계를 처리하게 됩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회계에서는 현금이 오고 가는 것만 장부에다 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서 장부에다 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서 거래가 발생은 하였지만 장부에 미처 기입하지 못했던 것이나 거래가 발생을 하였는데 올해 회계기간만큼만 잡아야 되는데 올해 회계기간보다 더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결산 시에 수정해 줍니다. 그럼 수정해 주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분계를 하고 원장 정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결산 수정 분계는 우리가 회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면 분계하고 원장 정기가 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장부 기입을 잘했는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합계를 맞춰보는 시산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산표를 두 번 작성을 하는데 결산 수정 분기 기준으로 수정 전에 작성하는 시산표라고 해서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고 수정 분기 후에 작성하는 시산표라고 해서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해요.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 일단 장부를 올해를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부를 마감하게 되는데 마감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올해 회계 기간의 모든 장부를 닫아서 더 이상 수정하지 못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장부를 마감해서 마무리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정형화된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면 올해의 회계기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올해의 회계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내년의 기초에 거래가 발생하면 그것들을 장부에다가 또 적고 그 다음 회계 기간에 또 결산에 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계속 순환한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래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발생 또는 소멸을 우리가 5글자로 경제적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 경제적 사건을 회계상의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감이라고 하고 수익 비용은 발생 또는 소멸이라고 할까요? 자산 부채 자본은 어떻게 돼요? 계속 기업에 남아 있죠. 내년에도 현금을 쓸 거고 내년에도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되겠죠. 자본금도 계속 남을 거고 그래서 늘어나거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수익 비용은 어떻게 돼요? 한번 발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거나 또는 없어진다라고 해서 수익 비용은 발생 또는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는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이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게 돼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대표적인 4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채용, 계약, 주문, 담보다. 이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를 미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채용을 보시면 자, 우리가 종업원을 채용을 했어요. 면접을 받았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 출근은 하지만 어떤 한 달 지나서 일을 해야지만 급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동이 없다. 그 다음에 계약을 했다. 어떤 거래처하고 거래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계약을 맺고 나서 뭘 사거나 팔아야지만 어떤 이러한 것들이 변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한 것만으로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주문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짜장면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시켰어요. 짜장면 시킨 것만으로 뭔가 우리의 자산 변동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짜장면이 와서 그걸로 결제했을 때 자산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문한 것만으로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자, 담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 자산을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요거로 대신하겠다라고 해서 자산을 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회사의 건물을 담보로 잡았다라고 하면 그 은행에다가 담보로 잡았을 때 당장 우리 회사의 건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담보를 설정한 것 자체만으로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가지의 키워드를 잘 외워두시면 이거 관련된 문제에서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계약, 주문, 담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대표적인 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분계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분계 강의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이걸 발생 순서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분계해서 장부에다 기입하고 그 장부를 우리가 분계장이라고 했었죠. 자, 분계장에 작성된 분계를 계정 과목별로 한 번 더 옮겨 적죠. 그걸 우리가 전기라고 했었고 옮겨 적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바로 전 시간에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산 과정이에요. 자, 차변의 금액,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쭉 다 합계를 해서 맞춰보는 표를 우리가 시산표라고 했었고 이 시산표가 결산 수정 분계하기 바로 직전에 작성하는 시산표라고 해서 수정 전 시산표라고 했었죠.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다 더해서 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표를 우리가 수정 분계 전에 작성한 시산표라고 해서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현타가 많이 옵니다. 수정 분계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니까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생주의,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한 걸 기준으로 장부에 적기 때문에 결산일 날 장부에 적지 않았거나 장부 금액과 실제에 발생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수정해주는 분계를 우리가 결산 분계라고 하고요.
요거는 나중에 학기 말에 배우기 때문에 먼저 분계하고 전기를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결산은 시험에 잘 나오는 8가지의 결산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는 건 결산일 날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서 뭔가 장부에 적히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적혔거나 실제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분계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결산 수정 분계했으니까 분계하고 원장 정기가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시산표를 한 번 더 작성을 할 거고 수정 분계 후에 하는 시산표라고 해서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뭐였죠? 결산을 준비하는 예비 과정이었고 자, 결산 본 과정인데요. 자, 요게 사실은 요것 때문에 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부를 마감해서 닫는 거예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도록 이제 장부를 다 막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회계 기간을 하기 위해서 올해 장부는 끝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마감을 하게 될 텐데 이 5가지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이 한 세트였고 수익과 비용이 한 세트였죠. 그런데 순서가 수익과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면 뭐가 산출이 돼요? 손실 또는 순이익이라고 해서 손실 또는 이익이 산출되죠. 수익이 더 많았으면 순이익이 발생할 거고 비용이 더 많았으면 순손실이 발생했겠죠. 이러한 것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의 계정들이 다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 뭐 이자 수익, 상품 매출이익 뭐 이러한 수익과 비용의 계정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죠.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계정들을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다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집합 손익 계정이라고 하냐? 다 모여라. 수익과 비용들아 다 모여라. 라는 뜻에서 집합 손익 계정이라고 하고요. 손익 계정에서 차변에는 비용을 쭉 나열해서 쓰고 대변에는 수익을 쭉 나열해서 씁니다. 그러면 차이가 발생하겠죠? 수익이 더 많았다면 이만큼이 단기 순이익이 될 거고 비용이 더 많았다면 이만큼이 단기 순손실이 되겠죠? 얘가 더 많고 여기서 이걸 뺀 게 순손실이니까.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본을 늘리거나 자본을 줄여줘요. 그래서 먼저 수익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수익비용 계정을 집합손익 계정에서 순손익을 파악한 다음 순손익을 자본금 계정으로 넘겨준 다음에 마지막 최종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해의 장부는 모두 닫히고 내년에 이제 장부를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고 하는 정형화된 형식이 정해진 5개의 보고서라고 앞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고 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해의 회계기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회계의 순환과정 오늘 배워봤는데요. 이 회계의 순환과정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회계를 배우는 전체를 오늘 1시간 동안 다 배웠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노트를 한번 펴놓고 노트에다가 거래 발생에서부터 마지막 보고서 작성까지의 회계의 순환 과정을 책을 보지 않고 오늘 학습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회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겁니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된다면 몇 번씩 다시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직접 손으로 노트에다가 작성을 해보고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회계 실력이 늘어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계는 뭐라고요? 연습입니다. 연습. 자, 다음 시간에는 회계 윤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